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박경리 선생님의 시장과 전장이라는 장편 소설 중에서 2장 지령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시합이 끝난 서울운동장에서 학생 시민들의 무리가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전차 정류장에 모여들었다. 흩어져 양쪽 보드를 누비고 지나가는 축들도 많다. 마이크가 왕왕거리고 트럭이 연달아 지나간다. 흐릿한 날씨, 기운은 전찻길을 건너 고물상이 늘어선 시장께로 접어든다. 철늦은 털옷, 군대복, 담요 따위를 길바닥에 늘어놓고 색안경을 쓴 키 큰 사나이가 약장수같이 소리를 지른다. 손뼉을 치며 손님들을 부르고 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담요를 만져보곤 하다가 가버린다. 고물상도 한물 갔어. 작년만 해도 귀한 동포들이 미끈한 모피 외투를 들고 나왔고 외놈들 찌꺼기도 수월찬이 있었는데 이젠 바닥이 난 모양이야. 장바닥도 많이 쓸쓸해졌지. 그러니 요즘은 안 파는 게 장사라. 솥 씻어놓고 기다리는 식구들 어쩌고 안 파노? 장사꾼들이 팔짱을 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소 달구지가 느릿느릿 장바닥을 지나간다. 고깃간 앞에 머문다. 일꾼이 쫓아나와 커다란 갈비짝을 메어 나르고 소는 꼬리를 치며 새똥이 말라붙은 엉덩이에 파리를 쫓는다. 시장길을 빠져 굴다리를 지난 기운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흐린 하늘, 비가 쏟아지려는지 후덥지근하다. 왼편을 돌고 오른편을 돌고 또 왼편을 돌고 오른편을 돌고 복잡한 골목이다. 전주와 담벽의 시끄러운 벽보, 낡은 것, 새 것, 찢어진 것, 숙회 한 마리가 다리를 치켜들고 소변을 본다. 기운을 흘기들기 쳐다보더니 개는 재물에 놀라 달아난다. 얼마 안 가서 또 다리를 치켜든다. 기운은 개를 향해 후다닥 뛴다. 꼬리를 감추고 죽는 소리를 내며 개는 달아난다. 골목은 두 줄기, 사다리꼴로 갈라지고 그 사다리꼴 한가운데 구멍가게가 하나. 구멍가게로 들어간 기운은 담배를 사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넣는다. 가게 안은 어두워서 여자가 입은 녹두빛 저고리는 우중충해 보였다. 기운은 거스름돈을 받으며 묻는다. 여긴 179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179번지입니까? 385번지예요. 여자가 대답한다. 기운이 물어본 번지수에 애누리 없는 갑절이다. 전기는 9시에 들어옵니까? 4시 반에 들어와요. 이번에는 절반이다. 기운이 빙그레 웃었으나 여자는 그 웃음을 튀기듯 골목을 살핀다. 들어가세요. 날카롭게 말하며 가게 뒷벽에 있는 장지문을 여자는 가리켰다. 기운이 방문을 열자 신발을 갖고 가세요.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뒤쫓아왔다. 방안도 캄캄하다. 기운은 장지문에 끼워 놓은 조그마한 유리구멍으로 밖을 한번 내다본다.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고 골목을 바라보는 여자의 뒤통수가 있을 뿐 기운은 천천히 허리를 펴며 방안을 둘러본다. 고리짝과 이불만 있는 빈방, 맞은편에 장지문이 또 하나 있다. 그 장지문을 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수채구멍에 물 썩는 냄새가 뭉클 코를 찌른다. 하수도가 메워져 수도 주변에 물이 질척질척 개어 있었다. 장작을 패던 청년이 일선을 멈추고 기운을 바라본다. 도끼를 놓고 여간집 일꾼처럼 청년은 기운을 안내한다. 역시 어둡침침한 방. 사나이 둘이 벽에 기대고 앉아서 꼼짝하지도 않는다. 기운은 어둠을 익히려고 눈을 가늘게 뜬다. 한 사나이가 움직이지 않고 앉으시오. 억양 없는 목소리다. 눈이 어둠에 익혀지자 빗물에 얼룩진 천장과 누렇게 뜬 벽지를 볼 수 있었고 4개의 눈동자가 냉혹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한 사나이는 기운의 나이 또래 32, 3세?
다른 한 사나이는 40을 넘은 중년. 눈에 익은 얼굴인데 기훈은 어디서 언제 보았는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 검은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가게 앞 골목에 나타났다. 블라우스는 스커트 사이에 끼우지 않고 내버려두어 훌렁훌렁 움직였다. 가게집 여자의 눈이 긴장한다. 가게 옆을 지나간 여자는 한참 후에 되돌아와서 가게로 들어왔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는 가게집 여자를 멍하니 쳐다본다. 뭘 찾으시죠? 목소리가 높다. 옷핀 있어요? 겨우 묻는다. 네, 있습니다. 가게집 여자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선반위의 상자를 집어들면서 재빠른 눈초리로 여자의 표정을 살핀다. 초점을 잡을 수 없는 눈동자, 창백한 얼굴, 어딘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은 가게집 여자는 핀을 꺼내며 몇 개 드릴까요? 네? 되묻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왜 내가 여기 서 있을까? 하고 도리어 물어보는 듯한 이상한 얼굴로 상대를 쳐다본다. 옷핀 찾으셨죠? 깨우쳐준다. 아, 2개만 주세요. 옷핀을 조그만 구슬 지갑에 넣고 값을 치른 뒤 여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휘청 걸어 나간다. 가게집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상한 여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는 길을 가만히 지켜보고 사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줌마, 사탕 주워? 망가진 장난감 트럭을 끌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은 개구쟁이가 돈을 들고 서 있다. 해가 진다. 장작을 패던 청년이 안내해주는 대로 기훈은 뒷문을 빠져 뒷골목으로 나온다. 고운 노을이다. 그새 찌푸렸던 하늘은 개고 전선 위에 송편 모양의 반달이 걸려있다. 저기압이 거쳐졌는데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목덜미를 스치는 골목바람은 시원하다.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전봇대에 오줌을 깔기던 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훈은 성큼성큼 걸어간다. 큰 키에 곧은 자세, 턱에서는 완강했으나 눈빛은 부드럽다. 그는 담배를 꺼낸다. 두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성냥불을 붙이려는데 눈이 골목 담벽으로 간다. 여자가 담벽에 서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서 발발 떨고 있다. 이쪽을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에 기훈의 모습이 비칠 것 같지는 않았다. 병든 여자일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길바닥에 푹 쓰러진다. 급히 달려가 여자를 안아 일으킨다. 기훈의 팔에 걸쳐진 가는 목이 떤다. 얼굴은 팔 아래로 축 늘어져 뾰족한 턱이 하늘로 향하고 입술에 이빨 자국이 2개 노랗게 남아있다. 이거 안 되겠다. 여자를 안고 기훈은 행길로 뛰어나와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 병원으로 갑시다. 운전사는 입에 문 담배를 차창 밖에 던지고 차를 몬다. 기훈의 무릎 위에 늘어진 여자의 얼굴은 자동차 진동에 따라 흔들린다. 짙고 긴 눈시울이 얼굴과 함께 떨고 있었다. 가슴 위에 손을 얹어본다. 여자의 가슴은 약하게,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다. 기훈은 여자를 병원 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뚱뚱하고 목이 짧은 의사는 자살 소동으로 오해하는지 눈살을 찌푸린다.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동공의 흰자위를 나타내며 기운을 올려다 보더니 굵고 짧은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 몸 전체를 천천히 돌리며 책상 위에 내던져진 청진기를 든다. 돼지같이 살이 쪘구나. 기훈은 긴장을 풀며 담배를 붙여문다. 간호사가 헤쳐주는 여자의 가슴 위에 의사는 청진기를 누른다. 기훈의 눈이 그것에 쏠린다. 유방은 잔디가 곱게 깔린 무덤처럼 둥그스름했다. 털이 부숭부숭한 의사의 검붉은 손이 유방 근처를 방황한다. 기훈의 시선은 그곳에 미끄러졌다. 무엇이 번뜩였다. 자그마한 열쇠. 옷핀에 끼워 스커트 한 구석에 꽂혀있는 작은 열쇠가 불빛 아래 번뜩였던 것이다. 의사는 잘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렸다. 간호사는 재빨리 주사기에 주사약을 뽑아 의사에게 준다. 의사는 여자의 팔을 잡고 소독솜으로 푹푹 문지른 뒤 우악스럽게 바늘을 찌른다. 괜찮겠습니까? 의사는 주사 끝을 쳐다보며 기훈이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주사를 뽑고 일어선다. 빈혈증이군요. 퉁명스럽게 말했다. 간호사가 여자의 팔을 문지르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동안 의사는 손을 씻고 수건을 낚아채어 닦더니 휙 던진다. 여자는 실신해서 깨어났다. 이제 정신이 듭니까? 얼굴을 기울이며 기운이 묻는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본다. 눈에 쇠붙이 같은 둔한 빛이 가만히 머물고 있다. 이제 괜찮을 거요. 영양이나 많이 취하도록. 형식적인 말을 남기고 가운을 벗어 옷걸이에 걸더니 의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자, 그럼 어떡하지? 내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여자는 아무 지닌 것이 없었으므로 기우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치른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기우는 얼른 한 팔을 내밀어 부축한다. 기운의 팔을 잡고 의지하며 현관까지 나온 여자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댁은 누구세요? 머리를 쓸어넘기며 묻는다. 팔은 가늘고 희다. 길 가던 사람입니다. 제가 쓰러졌군요. 빤히 기운을 쳐다본다. 여전히 눈동자에는 쇠붙이 같은 둔한 빛이 머물고 있다. 기운은 그 이상한 눈을 쳐다보며 끄덕인다. 고마워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좀 어떻습니까? 걸을만 합니까? 이번에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거리에는 노을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아스팔트 위에 깔려 있었다. 빛을 잃고 거무스름하게 된 가로수 잎이 저녁 바람에 부서지고 멀리 성당의 저녁 미사 종소리가 들려온다. 기우는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발을 멈추고 무엇을 가만히 쳐다본다. 여자도 기운을 따라 우두커니 멈추어 선다. 까만 염소 새끼 2마리를 몰고 시골 노인이 지나간다. 가방을 든 회사원이 지나간다. 행인들이 지나가고 다시 다가온다. 기우는 담배를 붙여 물고 걷기 시작한다. 여자도. 성당의 종소리가 끊어졌다. 혼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묻는 말에 여자는 고개를 흔든다. 그럼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어요. 지금 당장은 돌아가기 싫어요. 기우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여자를 본다. 선생님께서 어려우시지 않으면 조용한 다방에 좀 있다가 돌아가고 싶어요. 여자는 가까운 곳을 두고 멀리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어요? 하지만 누우셔야 번번이 있는 일인걸요. 기우는 한참 우두커니 서 있다가 길가에 있는 다방문을 밀고 들어간다. 낡은 우단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2팔을 의자 손잡이에 쭉 뻗은 채 여자는 기운을 바라본다. 하얀 브라우스는 얼굴을 더욱 참백하게 했다. 커피보다 위스키 티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기우는 레지에게 위스키 티 하나 하고 난 그냥 위스키 둘. 위스키 티를 여자는 조금씩 마신다. 그러나 그의 눈과 얼굴에 생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10년 전에 유행한 노래가 손님도 없는 다방 안을 흔들어준다. 거리가 비에 젖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그 낡은 노래는 스며든다. 댁이 이 근처입니까? 집 말이에요? 네, 있는 곳이 이 근처예요. 기우는 여자 얼굴에서 눈을 뗀다. 여자는 자기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았다. 다방 밖이 어두워진다. 길을 흔들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창가에 앉은 여자 얼굴에 눈부신 빛을 던지곤 사라진다. 길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다시 여자 얼굴에 빛이 온다. 얼굴 위에 어둠과 빛은 여러 번 되풀이되었다. 기우는 빈 마음을 울려주는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청년 한 패가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온다. 여자는 벌떡 일어선다. 참, 아니. 카운터를 돌아보다가 여자는 다시 자기 2 손을 본다. 왜 그러세요? 지갑이. 아까 쓰러졌을 때 떨어뜨린 모양이군요. 귀중한 게 들었습니까? 아니요. 돈이 조금 많은 금액입니까? 아니. 기운이 차값을 치르고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다. 이제 혼자 가실 수 있겠죠? 여자는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무서워서요. 한다. 네? 짜증 섞인 투로 기운이 되묻는다.
같이 가주시지 않겠어요? 댁으로 말입니까? 집이 아니에요. 그럼 있는 곳이에요. 기우는 고개를 흔든다. 2잔 마신 위스키가 머릿속에 확 퍼진다. 제 방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빈 방에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여자는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 좋습니다. 잠깐만. 기우는 길가 상점으로 들어간다. 그는 조그마한 캐나디안 한 병을 사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나온다.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조용한 주택가. 길이 넓고 정원수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웨딩이 다가올 때마다 여자와 기운의 그림자는 차츰 짧아지고 뒤로 물러간다. 아까 꼬불꼬불한 골목의 조선 기와집 동리와 등이 닿은 고급 주택지다. 여자는 큰 2층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파트였다. 기우는 아파트 꼭대기에 축 처져 있는 거무스름한 풍차를 올려다본다. 지금은 망가져 돌아가지 않는가 본데 큰 박쥐처럼 하늘에 펼쳐져 있다. 여자를 따라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 긴 복도. 방마다 문이 꼭 닫혀 있다. 여자는 스커트 말에서 열쇠를 끌러 방문을 연다. 안으로 사라지자 이내 방안이 밝아지고 빛이 복도에 밀려 나온다. 여자는 기훈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닫혀진 커튼을 젖힌다. 들어오세요. 돌아서며 말했다. 입술은 아직도 푸르스름하다. 기훈은 우두커니 서서 여자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군요. 여자는 손을 맞잡으며 남의 방처럼 사방을 둘러본다. 기훈도 방 안을 둘러본다. 빈 방, 무서워요. 혼자 하던 말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병원용인 듯 낡은 베드는 댕그랗게 높았다.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벽에는 옷 한 가지 걸려있지 않았다. 값싼 여관방이 이렇게 쓸쓸할까? 혼자 오는 게 싫어서요. 언제나 혼자 돌아오지만. 베란간 여자는 소름이 끼친 듯 아스스 떤다. 기우는 담배를 뽑아 물고 성냥불을 그었다. 연기 속으로 여자를 다시 바라본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정량이나 잘하십시오. 저 병원비 돌려드리겠어요. 여자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그 밑에서 돈을 꺼낸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기우는 여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 뜻밖이라는 표정이다. 전 가난하진 않아요. 여자는 처음으로 미소한다. 그 미소 짓는 얼굴은 벼랑간 그림자 속에서 다른 여자가 뛰쳐나온 것 같다. 기우는 눈을 껌뻑인다. 돌보아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그러시다면. 돌아서려던 기우는 여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밀어넣고 의자에 가서 앉는다. 그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벽을 가만히 쳐다본다. 마치 그 벽에 무엇이 숨어 있는 듯 골똘히 노려본다. 여기서 술 좀 마시면 실례가 되겠습니까? 얼굴을 들며 묻는다. 네? 술 말입니다. 괜찮아요. 기우는 호주머니에서 캐나디안을 꺼내어 마개를 뽑고 병치에 마신다. 여자는 바보처럼 바라보고 서 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마시고 술이 반병 이상이나 줄어들었을 때 참 이상한 사람이군 하고 기우는 픽 웃는다.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여자는 모두 남자를 좋아하죠. 여자는 어리둥절한다. 나는 남자를 참 싫어하지요. 썩어 빠진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한답디다만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옛날 아주 어릴 적에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운 넓은 빈터를 한참 지나서 바닷가에 나가면 고깃배들이 모여들고 어물시장이 벌어지는데 겨울이 오면 그 빈터에 공마단이 와서 가설극장을 짓습니다. 슬픈 공마단의 음악에 따라 계집애가 줄을 타고 깃발과 가설극장의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이 땅을 턱턱 차면 정말 미칠 듯이 좋더군요. 나는 그 공마단을 따라가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기우는 빙그레 웃는다. 그 빈터에는 또 블럭을 찍어내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차랑 소달구지가 와서 모래를 실어 나르고 블럭을 날라가곤 했는데 그 집 뒤편에 소똥이 많이 쌓인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먹가리에 꺼멓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똥이 더러워서 아이들은 아무도 그것을 따먹으려 하지 않았지요. 또 아이들은 모래집을 지으며 놀았습니다. 바다에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다가 구름이 차츰 검어지고 고깃배에 불이 보이고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면 아이들은 와락 겁이 나서 집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아났어요.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기우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본다. 아참, 왜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계집애하고 놀았어요. 그때 키 큰 곰보 사나이가 달려오지 않겠어요? 잡아서 문둥이에게 팔 테다 하고 소리 지르며 오는 거예요. 나는 계집의 손을 잡고 막 달아났죠. 곰보 사나이는 흰 무명옷을 펄럭거리며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는 계집애를 잡고 옳지 문둥이한테 팔아야지 하면서 계집애를 하늘로 치올리지 않겠어요? 계집애는 발을 버둥거리고 울부짖고 나도 울면서 작은 주먹으로 곰보의 옆구리를 막 두들겨 주었죠. 그랬더니 이놈 너도 팔아야겠구나 하며 곰보는 내 한 팔도 낚아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터에서 우리는 죽는 소리를 질렀죠. 곰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우리를 놔주고 가버리더군요. 그때부터 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는 분명히 그것은 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자도 남자 닮은 건 실수. 신물에 나고 연설을 하고 삐라 같은 것을 붙이는 여자 말입니다. 오늘 나는 그 남자가 구역질이 술이 오르는 건 미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남자를 싫어하지 않겠지. 여자는 바보처럼 서 있었다. 기우는 일어서며 여자를 끌어안으려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버린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